성경지력 293권 성종 25년 8월 26일 이모 첫번째 기사 1494년 명홍치 7년 천주사 허치미치게 하기를 신이 요동에 이르니 종병관 나웅이 통사에게 이르기를 너희 나라의 강 위의 사람이 자주 강 밖에서 사냥을 하는데 강 밖은 모두 우리의 지경이다. 너희 나라 사람이 만약 야인에게 사로잡힌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는 데 미칠 수가 있겠는가? 너는 재상에게 보고하여 전하께 전개하여서 엄하게 검단케 하라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웅이 바란 바가 어찌 들은 것이 없겠는가? 옛날에 우공, 허형손 등이 삼도에 가서 사냥하다가 적을 만나 패하였었는데 이제 또 이와 같으니 이것이 어찌 가한가? 그 도의 감사에게 요시하여 속히 추국케 하라 하였다. 성경시로 293권 성종 25년 8월 26일 이모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병조참판 박안성이 전라도 양전 순찰사로서 전지의 결부를 힘써 헛되이 날려서 베풀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심을 가지고 전지의 형세를 억지로 가함하여 다만 방전과 직전의 두 형태만을 써서 온도의 전지를 두루 청량하되 혹 두세 번 하기도 하고 혹 7, 8회 하기도 하면서 분잡하게 현혹시키고 소요스럽게 하였는데 대개 수량이 많은 것에 따라 비록 해가 오래되어 묵혀서 거칠어진 땅이라 하더라도 만약 나무가 수풀을 이루지 않았으면 모두 정전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9년의 전지가 혹 2, 3천 개를 넘고 한 주의 전지가 혹 3, 4천 개를 넘었는데 구적을 참조해보면 넘치는 수량이 1,000만을 헤아립니다 하였으니 주액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93권 성종 25년 8월 26일 이모 세번째 기사 홍문간부제약 성세명 등이와 쌀이기를 어제 아랜바가 말이 미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서게 합니다. 일신등이 생각하건대 한석 오행지 같은 것은 부해 견합한 것이므로 진실로 모두 믿기 어려우나 홍범은 실로 만세토록 인주의 귀감으로써 삼가고 어질고 명철하고 지모가 있고 성스러우면 비오고 햇볕 나고 덥고 춥고 바람 부는 등의 휴징이 응하고 경망되고 분수에 어긋나고 놀기 좋아하고 조급하고 어리석으면 비 오고 햇볕 나고 덥고 춥고 바람 부는 등의 구징이 응하니 이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선유가 논한 바 교고 불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간하여 비가 오거나 햇볕 나는 휴징과 구징이 지모가 있고 성스럽고 조급하고 어리석은 것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춥거나 바람 부는 휴징과 구징이 삼가고 어질고 경망스럽고 분수에 넘치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것을 두려워하여 말하였을 뿐이지 성경을 고고하였다고 하다고 생각하여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대저 인사가 그렇으면 천변이 응하는 것은 필연의 이치로서 인군의 두려워하는 바는 하늘뿐이니 만약 천재를 적연한 데에 맡겨서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늘과 사람이 끊어져서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교에 이른바 교고 불통이란 비록 대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나 대왕의 공격하고 삼가는 뜻에 마땅히 이 말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1. 여러 군과 부마의 재택의 일입니다. 필부도 오히려 자손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하는데 하물며 인주이겠습니까? 풍년이 당하면 부득이 일을 하겠지만 천재가 거듭 이르렀는데 시골거영하는 것은 황정에 크게 방해되니 풍년을 기다려 영작해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1. 전교하시기를 마정은 중요한 일이니 배할 수 없다 하셨는데 신등은 마정이 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흉년을 만나 백성이 바야로 먹기가 어려운데 손말을 나눠 보내어 민호로 하여금 마군을 내게 하면 양식을 지고 왕래하는데 자칫 수녀를 남기게 되어 노유가 막심할 것이니 어느 겨를에 기근을 구제할 계책을 삼겠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두 도는 근일의 재변으로 손상된 바가 진실로 심한데 비록 2, 3년 동안 전말을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적에 무슨 손실이 있겠습니까? 이제 황정을 거행하지 않는다면 백성이 반드시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니 마정과
황정은 어느 것이 경하고 어느 것이 중하겠습니까? 1. 경국대전에 사흘 안에는 다시 고신을 행할 수 없으며 고신한 지 열흘 후에 결벌한다 하였는데, 이는 조정의 형법을 삼가는 법률의 아름다운 뜻이니 비록 지극히 중한 주의라 하더라도 또한 법을 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릇 인정은 오직 노여움을 내기가 가장 쉽고 억제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인주의 노여움은 뇌정과 만균과 같아 최멸시키지 못함이 없으니, 만약 한때의 노여움으로 법을 어겨 고신한다면 정상은 얻지 못하고 죄 없이 목숨을 잃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이 덕숭의 옥사의 고신의 일수를 처음에는 경국대전에 따르지 않으셨으니 신등은 전하께서 노여움으로 인하여 그러하셨을까 두렵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치지 않으신다면 전하의 호생지덕이 지난날에 비하여 후유험이 있게 되는 까닭에 신등이 감히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임금을 사랑하는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지 어찌 일호인들 혐의를 품을 리 있겠습니까? 제배 사이에 있었어도 오히려 혐의를 품을 수 없는데 하물며 군부이겠습니까? 군신이 서로 의심하고 상하가 뜻이 막히는 것은 고금의 큰 근심이니 가만히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아마 신론하신 듯합니다. 1. 전교하시기를 공주를 모해한 일은 대비의 취초를 받들고 인하여 유사에게 맡겼으니 내가 한 바가 아니다 하셨는데, 신등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이 옥사는 악역에 관계되니 전하께서 마땅히 유사에 맡겨 신국을 참작해서 전형을 밝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감히 자질을 어기지 못하셨습니다. 옛날의 제도의 왕후의 교명은 나라 안에 베풀지 아니하였으며 비록 작은 일도 오히려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형벽의 대사이겠습니까? 전교하시기를 내가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사정이 아니다. 윤호는 본디 주의가 없으며 함께 정부에 있는 자 또한 윤호를 그러다고 하지 않았다 하셨는데, 신등은 적어도 미혹됩니다. 제왕이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비록 온갖 일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마땅함을 헤아려 벼슬을 주어 그 직책에 맞게 하고자 하는데, 한며 삼공의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엄령을 섭리하니 백성이 모두 우러러보는 것이겠습니까? 윤호 같은 자는 용감하고 무식하며 무사람들의 마음에 차지 않는데 어찌 윤호를 마땅히 별다른 과악이 없다 하여 외람되게 정성의 지위에 둔단 말입니까? 송나라 때 진집중이 정승이 되니 구양수가 글을 올려 말하기를 진집중이 제부에 들어온 이래로 중망에 맞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말을 불러 일으켰는데도 진집중이 머뭇거리고 여전히 제부를 더럽혀서 천하 사람으로 하여금 수재와 한해를 만나 유망하게 하였고 공사가 공공하게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하건대 세상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제변을 부르는 것은 옛부터 그러했던 것입니다. 1. 정교하시기를 그대들은 경악에 있으면서 반드시 과실을 주어 모아서 말하고자 함은 무슨 뜻인가 하시니 신등은 미혹됩니다. 인주의 과실을 대간과 시종이 말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간이 말하면 반드시 물리치고 꾸지람하시고 시종이 말하면 과실을 주어 모은다 이러시니 신등은 그 옳은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맹자에 이르기를 선을 좋아하면 사회 안의 사람들이 모두 장차 천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와서 선을 구할 것이고, 선을 좋아하지 않으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목소리와 안색이 사람을 천리 밖에서 막는다 하였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시종의 신하로서 나를 허물하여 말하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는 한 말이 없다. 그대들이 아뢰는 바는 내가 이미 자세히 알았다 하였다. 부해견합은 억지로 말을 걸어대 이치에 맞춥니다. 성조실록 293번 성종 25년 8월 26일 이모 네번째 기사 우의정 윤호가 사계하기라. 신이 본래 용렬한 인물로 외람되게 정부에 들어가니 그때의 대간이 논박하였으며 신 또한 스스로 합당하지 않음을 알고 여러 차례 사면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직사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홍문관에서 신을 가리켜 그 직위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니 신이 무슨 낯으로 외람되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신이 제수받은 직책을 회수하시어 무 사람의 비방을 그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시태를 보은데 들어 외척에 관계되면 사람들이 다투어 저회한다. 기해도 오히려 그 자식을 전가했는데 그 사람이 과연 어질다면 어찌 이념할 것인가. 요순 이상의 세상에서는 인간과 신하가 진실로 모두 어질고 성스러웠지만 사람이 요순이 아니면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홍문관에서 말한 바가 비록 이와 같지만 홍문관의 관원들도 또한 어찌 모두 어질겠는가. 전일에 대간이 정성을 가리켜 불황하다고 했는데 이제 홍문관의 말한 바가 또한 이와 같다. 만약 그 말을 들어서 채직시킨다면 나와 정성이 모두 편하겠지만 어찌 허물없이 채직시키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윤호가 말하기를 신 또한 스스로 별다른 허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용렬한 인물로 외람당에 묘당에 있으면서 한결같이 조그마한 보익도 없어 마음에 실로 미안해 감히 사직합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6일 이모 5번째 기사 의정부 당상이 합사하여 글을 올려 사직하기라. 신등이 모두 용렬하고 소활한 인물로 오래도록 중림이 있으면서 항상 그 직분에 맞지 않음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홍문관에서 상소한 말이 신등의 병폐를 바로 맞췄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일도 위로 성명을 보필한 것이 없는데 은총을 탐하여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들의 비방을 부른 것은 진실로 마땅한 것입니다. 신등이 다시 무슨 낯으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외람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께서 신등의 직임을 가하셔서 인망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니 사관을 보내어 그 글을 돌려주고 이어 전교하기를 내가의 범사에 있어 그 마칠 바를 생각하여 상냥하여서 한다. 그러나 비방하는 자가 있는 것은 곧 나의 어질지 못함이니 경등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또 내가 홍문관에 물으니 말하기를 이른바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의정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하였으니 다른 정성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6일 이모 6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학 연희는 질이 많고 뜻이 좋아서 인군으로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야대에서 이를 강론케 하였는데 다만 야대는 더러 강하기도 하고 더러 강하지도 않기도 하여서 매우 간단히 있으니 대학 연희를 석강에서 증강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7일 개미 첫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신종호가 서계하기를 1. 어느 면은 비록 곡식이 연결지 않았다고 하나 간혹 결실한 곳이 있는데 연결지 않은 것으로 논한다면 세금이 지극히 적어질 것이며 어느 면은 비록 결실을 하였다고 하나 재상이 반을 넘는데 결실한 것으로 논한다면 민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참컨대 자등제에 따라서 관과 백성 둘 다 편하게 하소서. 1. 강무장 근처의 시초를 금년에 한하여 백성이 베어들이도록 허락하여 고왕하소서. 1. 올해에는 바람, 우박, 해충 등의 재해로 곡식이 결실하지 못하였는데 만약 전래에 구애받아 을에 급제하지 아니한다면 백성이 그 병폐를 받게 될 것이니 재상이 이미 심한 곳을 분간하여 급제하게 하소서. 1. 산군은 매우 가물어서 수건이 없는 전지는 파종할 수가 없었으니 산군의 묵종밭은 올해 하나에 면세하소서. 1. 신롱한 각 고을의 서리와 조리로서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먼저 놓아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7일 개미 두번째 기사 육조의 당상이 와서 아뢰기를 홍문관에서 신등을 가지고 경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능히 선도를 개진하고 황정을 펴지 못한다 하니 신등은 재직하게 미안합니다.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한승부 당상이 또한 와서 아뢰기를 홍문관의 소 안에 경상 이하 한 사람도 선도를 개진하는 자가 없다 하니 신등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실로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허물은 과궁으로 말미암았으니 경등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홍문관에서 때로 이와 같이 발언을 하여 재상으로 하여금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데 이는 내가 어질지 못한 탓이다. 비염하지 말라 하고 이어 빈청에 술을 내려주었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7일 개미 세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신건이와 사례기를
영선을 전파할 것을 일찍이 경륜해서 아뢰었는데 오히려 역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는 흉겸이 매우 심하니 청가대 모두 역사를 전파하소서. 윤호는 처음 우의정에 임명되었을 때 본부에서 제3농계하였습니다. 재반이 반드시 모두 삼공의 소치는 아니나 반드시 이러한 이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윤호 스스로 사양하니 재직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영선의 일은 내가 대간의 농계로 인하 이미 승정원으로 하여금 분간케 하면서 마땅히 정파할 것은 정파하고 정파하지 않은 것은 한지뿐인데 이 집은 공력을 거의 마치게 되었으니 중지할 수 없다. 번상한 정병은 비록 정력하게 한다 하더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팽배, 퇴조로 모두 요를 주니 또한 고왕하는 한 가지 일이다. 공문에서 비록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쓴다고 말하지만 이는 문자상의 법론이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윤호는 홍문관의 말로 인하여 와서 사직하였으나 채직시킬 수 같으면 당초에 어찌 채직시키지 않았겠는가 하였다. 신근이 다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93권 성종이 15년 8월 2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의금 부당산 신승선 등이 와서 아뢰기를 대명리로의 모살 조부모 부모 조예 무릇 조부모와 부모로 모살하고자 하여 이미 행한 자는 모두 참한다. 만약 노비 및 고공으로서 가장을 모살한 자는 자손과 같은 죄로 한다 하였고 모살인 조에 이르기를 무릇 사람을 모살하고자 하여 주의한 자는 참하고 만약 꾀하여서 이미 행하였으나 일찍이 사람을 해치지 아니한 자는 장 100대에 도 3년으로 하고 종범한 자는 각각 장 100대로 한다 하였고 지정 장익 죄인조에 이르기를 무릇 다른 사람이 범죄할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도 집에 숨겨두고 붙잡아 고하지 않은 자는 죄인의 죄에서 1등을 감한다 하였고 범죄 자수조에 이르기를 범죄가 발각되지 않았는데 자수한 자는 그 죄를 면한다. 만약 고발당한 일을 물을 때 인하여 특별히 다른 죄를 말한 것 또한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 근수는 곧 내수씨의 종인 이영손의 아들입니다. 이영손은 당대의 원종공신이었고 이근수 또한 원종공신이 되어 일찍이 정략장군을 제수받았으니 공주에게는 범인이려므로 그 죄는 장 100대에 그쳐야 합니다. 비록 이영손이 미천한 때의 소생으로 논한다 하더라도 또한 내수씨의 종이니 죄가 역시 가볍습니다. 도승지가 이 근수에게 교우지를 아뢰기를 너 쟤는 마땅히 죽여야 하니 어찌 굳게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수모자가 누구인지 바른대로 말하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성상의 뜻은 반드시 이 근수를 죽여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신등은 전교를 듣고 율문과 다름이 있어 조율하기가 진실로 어렵습니다. 금불 또한 모계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다만 듣고도 고하지 않았을 뿐이니 죄가 죽이는 데 이르지는 않습니다. 청옥은 비록 즉시 고하지는 않았으나 그 오랍이 이치의 일로 인하여 발언하였는데 이 또한 자수한 것이니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뜻이 옳다. 그러나 이 근수는 이미 그 어미의 모계를 알았으니 마땅히 힘써 이를 그만두게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근수는 공주의 간호인데도 공주를 죽이는 모계에 참여하였으니 이를 주살하지 않는다면 누가 주살당할 것인가? 나는 이 근수를 마땅히 주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불은 비록 모계에 참여한 흔적이 없으나 이미 그 모계를 듣고도 고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죽어야 마땅하다. 단지 그 정상이 오히려 의논할 만한 것이 있는데 청옥이 비록 자수하였다 하나 처음에 이미 알고도 고하지 않고 이치의 이를 물은 것은 이나여 비로소 말하였으니 비록 죽이는 데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신승선 등이 말하기를 이 근수는 이미 간호가 아니므로 공주에게는 범인이니 사제로 논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불은 비록 알고도 고하지 않았다 하나 처음에 모계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신등은 지정장익의 이율로서 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율에 이르기를 말을 입은 일로 인하여 특별히 다른 죄를 말한 자 또한 이와 같다 하였으니 청옥의 일은 바로 이 율에 맞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다시 오라 하였다. 성조실록 293권 성종 25년 8월 2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박원종을 통정대부 병조 참의로, 윤숙을 통정대부 병조 참지로, 허계를 통정대부 수 경주 부윤으로, 설순조를 통정대부 행 황주 목사로, 양관을 통정대부 행 갑산 부사로, 최응현을 동지 중추 부사로, 유재를 첨지 중추 부사로 삼았다. 성주시로 293군 성종 25년 8월 29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신승선 등이 정원에 나아가니 전교하기라. 이근수는 공주를 모살하고자 하였으니 이는 곧 일가의 대역으로서 진시로 극형으로 처치해야 마땅하고 살리는 길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사람을 살려서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 설사 대의가 죽지 않고 복주하였다면 그주는 응당 죽어야 할 것인가. 이 근수는 대의의 아들로서 모계에 참여하였고 또 임금의 무릎에 굳게 숨기고 불복하였다. 조사로서 죄가 있는데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면 이는 기군이요 기군은 불경이며 불경은 참에 해당하니 이는 이근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청옥은 비록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용서할 수는 없다 하자 신승선 등이 대답하기를 대인은 본래 양인으로 공주의 종이 아니니 만약 유언으로 억지로 이를 죄주고자 한다면 마땅히 고공에 비길 뿐입니다. 비록 대의로 하여금 복촉해 하였다 하더라도 대역으로 논하면 연좌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물며 장을 견디어 불복하였으니 기군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청옥은 비록 처음에 모계에 참여하였다 하나 마침내 자수하였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죄해 준다면 자수의 길을 막을까 두렵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용서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율 외의 죄를 준다면 율을 적용하는 뜻에 크게 방해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라. 경등은 비록 이근수를 마땅히 죽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근수가 대의 소비와 동모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일가의 반역이라고 생각한다. 인주의 호생지덕과 험률지심이 어찌 사람을 죽이는 데 두고자 하겠는가. 그러나 율문에 조이 한자는 참한다고 하였다. 공주는 범인이 아닌데 죽이고자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경등은 무엇을 가지고 죽일 수 없다고 말하는가 하니 신승선 등이 말하기를 신등 또한 이근수는 죽여도 죄가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한낱 이근수를 아끼겠습니까? 율에 마땅히 죽이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근수가 비로소 벼슬이 있다 하나 조사의 이해는 아니니 그 죄를 면하고자 하여 불복한 것을 아마도 기군으로 논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율문의 조이 한자는 참한다고 한 것은 수모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모계에 참여한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다. 전교하기를 조사는 기군이라 말하고 상인은 기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율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찌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졌겠는가?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죽이지 않는 것 또한 옳지 않다 하니 신승선 등이 말하기를 조사는 기군이라고 말하고 상인은 기군이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 어찌 이 같은 율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면하고자 하여 바른대로 공처하자는 것을 기군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또한 어찌 이 같은 율이 있겠습니까? 또 은유하여 승복하지 않던 자가 마침내 비록 복초하였다 하더라도 다만 그 범한 바를 죄줄 뿐이고 기군을 아울러 죄해주는 예는 없는 까닭에 신등이 이로써 아린 것입니다. 하여다. 정교하기를 일태일장이라도 망령되게 더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반복하여 물은 것이다. 경등은 조율하여 아래도록 하라. 내가 장차 가부를 정하겠다. 하였다. 성조시로 293군 성종 25년 8월 29일 을요 두 번째 기사. 상원은 정한 손주가 사례기를 대가는 보통 관원이 아닌데 신은 이미 논박을 받았으니 돌아가 본직에 나가기가 미안합니다. 비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엄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시로 294군 성종 25년 9월 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실화한 아이가 있어 내가 별감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하였는데 수문장이 표신이 없다 하여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돌아오고 나서 표신을 받을 것을 청하였는데도 또 허락하지 않았다. 어두운 밤에 물건을 훔쳐 문 밖으로 나가는 자는 검찰람이 마땅하나 만약 별감의 관복이 이상하다면 어찌 이와 같이 구집할 수가 있느냐. 그를 의금부에 내려 추격하고 이대로는 출문부를 만들어서 기록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강경서가 와서 아뢰기를 옛 사람이 말하기를 백성이 먹는데 부지런하면 온갖 일이 폐하여진다고 하였습니다. 제군과 부마의 재택과 군자 강감의 영선을 일시에 함께 일으켰는데 이 모두가 부득이한 일입니까? 영의정 윤호는 홍문관에서 이미 합당하지 못함을 말하였고 처음 제수할 때에 대간도 또한 이미 논란하였습니다. 지금의 천재가 비록 윤호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옛날에 당나라 오랫동안 가뭄이 들자 이 등류로 정성을 삼았더니 이날로 이내 비가 내림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이 등류의 비다라고 하였으며 송조의 장상령이 정성이 되니 이날 저녁에 해성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의정부는 섭리하는 곳이니 물망이 없는 자가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윤호도 또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여 비염하기를 청하였으니 신당은 청을 윤호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숙은 본디 부박하고 경조한 이름이 있어 출납의 임무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이 때문에 체임을 당하였습니다. 병조는 단지 병권만이 아니고 또 정권도 있으니 어찌 윤숙이 마땅히 감당할 곳이겠습니까? 박원종은 바야흐로 추역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참의에 승진하였으니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설순조는 연로하고 귀가 어두워 소리를 잘 듣지 못하여 전번에 김해에 제수되었다가 이 때문에 퇴직을 당하였는데 이제 황주 목사를 제수하였습니다. 남계응은 좋은 의품으로서 갑자기 사품에 승진하였습니다. 이 모두 물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개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수군은 이미 명하에 방면하였다. 만약 팽배 대조로의 경우는 비록 이 역사가 아니더라도 본시 일 없이 놀고 지내는 자들이 아니다. 하물며 요미를 주고 역사를 시키는 것이겠는가? 우의정의 일은 어찌하여 다시 와서 말하느냐? 어떤 사람을 써서 어떤 징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통하지 않는 논리다. 윤숙은 전번에 승제군에 있을 때 대간이 그가 정승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윤숙도 또 굳이 사용하는 까닭으로 재임하였으니 어찌 병조에 합당하지 않겠느냐. 박원종은 윤숙의 좌목의 아래에 있는 까닭으로 규례에 따라 참의로 승직시켰는데 어찌 옳지 못하다고 하느냐. 설순조와 남계응의 일은 이조의 물음이 마땅하다 하였다. 강경서가 말하기를 옛날에 말하기를 하늘의 노여움을 경외하며 감히 놀며 즐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사이 재변이 따라 일어나니 모든 역사를 정자해 하늘의 경계하심이 마땅합니다. 윤호는 시종과 대간이 그 합당하지 못함을 여러 번 말하였으니 윤호 또한 어찌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윤숙의 상품은 본시 천박하고 경솔하며 박원종은 탄핵을 받고 천전한 까닭으로 재임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군자감의 일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부득이한 일이니 어찌 재변이 있겠느냐. 제군의 재택한 공력을 거의 마쳐가니 지금 그만둘 수는 없다. 우의정은 비록 스스로 사직하였더라도 그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며 윤숙은 정백하고 간결하며 박원종은 규례에 따라 승진하였으니 어찌 재임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성종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2일 정해 세 번째 기사 병조참지 윤숙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본시 용렬한 데다가 또 대간의 논박을 받았으니 비염하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유승이 필성 아래에 나와 낭성 아래로 들어갔는데 형상은 병과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5, 6척 정도였다. 성조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일본 국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특별히 정신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고 그 글에 이르기를 조선국 예조 대인 조카의 글을 받들고 엎드려 빌건대 금상전하께서 만대토록 무방하소서. 황하선이 아들께 찾아와서 구호의 아름다움을 두터이 하셨습니다. 이제 익수가 돌아가는 날에 이르러 배신, 병조신, 종, 축전수 정신을 보내어 회례하고 순수한 교화의 지극한 은혜를 진달하고자 하며 또 황하선을 해상에서 회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변변치 못한 예물을 삼가 바칩니다. 예리연,
2필, 부채 20번, 말 1필, 큰 칼 2자루, 에우라지 숙신의 호시에 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급히 보내신 조직의 뜻은 어명을 띤 사신이 또한 능히 전하였는데 존려의 반반이 중함이 백일과 같았습니다. 신의 지치를 답서 속에 다 갖추었으니 이제부터 이후로 어찌 태만한 뜻을 두겠습니까? 효유하여 주심을 바라며 삼가 엎드려 말씀드립니다. 하였다. 익수는 익이라는 물새의 형상을 선수에 그리거나 배에 새긴 배를 말한다. 익이라는 새는 풍파를 잘 견뎌 내무로 이 새를 장식한다고 하는데 주로 천자의 배에 그린다고 한다. 숙신의 숙신은 옛날 만주에 있던 나라이다. 호신은 호나무로 만든 화살이다. 호나무는 화살 만들기에 좋은 나무라고 하였다. 국어 노어의 무왕이 상을 치고 드디어 9위 8만의 길을 통하자 이에 숙신씨가 와서 축하하며 호시를 바쳤다고 하였는데 숙신씨의 호시란 곧 변방의 나라가 상국에 예물을 바친다는 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성조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3일 무자 세번째 기사 사헌부 장량 신건이와 사례기를 윤호는 애초 제수할 때부터 이미 조정의 논란을 받았으며 요즘에 또 재변이 있으니 장관대 체임하소서. 박원종과 윤숙은 모두 승지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여 체임을 당하였는데 승지는 한낱 출납할 뿐이나 병조는 병권과 정권이 모두 있습니다. 만약 판서 참판이 자리에 없다면 한조의 일을 박원종과 윤숙이 반드시 판단할 것이니 두 사람의 가운데서 한 사람을 체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철소는 처음에 부사로서 고과에 합격하여 부정에 제수되었으나 요사이 장빙을 삼가지 않음으로써 또 파직을 당하였는데 이제 또 막 사축에 서임하였습니다. 비록 타사의 정을 배수하였더라도 김철소에게는 이미 지나친 것이거늘 갑자기 훈련 정을 배수하면 옳겠습니까? 차근데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우의정은 처음에 비록 의논하는 이가 있었으나 정승 등은 한백년 윤사분 또한 정승이 되었음을 말하였다.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부득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삼공이 무슨 허물이 있느냐. 김철손 등은 모두 죄가 없으니 죄말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3일 무자 네번째 기사 이조위에서 서계하기를 종어품을 승진시켜 군수를 삼은 것은 예전에도 그 예가 있었습니다. 또 천하는 길가에 피폐한 고울이므로 사람을 골라서 주의하였는데 남계응이 이미 낙점을 받아 신당은 그 사람을 얻은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설순조는 또 일찍이 광주, 성주, 상주에 목사를 지냈는데 모두 정성이 있으면서 귀가 어두워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지의 여부는 신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래 대간이 정사마다 파기하는데 신등은 전선하는 자리에 있으니 마음이 참으로 황공합니다. 하니 승대원에 전교하기라 이것을 사부에 말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4일 기축 첫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신건이와 사례기를 윤호 김철소는 체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원종 윤숙은 비록 다 체임하지 못하더라도 청근대 한 사람만은 체임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5일 경인 첫번째 기사 장령 신건이와 사례기를 요즘 윤호 등의 일로 여러 차례 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모두 윤호하지 않으시니 아마도 성상께서 간언을 거절하시는 조짐이 있을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나보고 간언을 거절한다고 하나 그렇지 않다. 만약 들어줄 만한 일이라면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고 이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요사이 대간이 아랜 것과 내가 말한 것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의정부에 물어보라 하였다. 성조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7일 임진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요사이 대비께서 편찮으셨는데 이제 이미 병복하셨으니 내 기쁨을 어찌 헤아리겠느냐. 약을 조지한 의원에게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송흠과 김흥수는 이미 당상관이 되었으니 이제 만약 자기로 상을 주면 대간이 반드시 공박할 것이다. 다만 신보종은 종사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므로 특별히 한 작업을 더 하려고 하는데 승정원의 뜻은 어떠하냐 하니 모두 대답하기를 신보종은 자신이 서울인데다가 을술에 특이함도 없습니다. 이제 만약 작업을 더하면 곧 당상의 관작이 되니 어찌 외람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마땅히 짐작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종시로 294권 성종 25년 9월 7일 MGN 두 번째 기사 하문관의 쌀에기를 본관의 관원은 직책이 경연을 겸한 까닭으로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나가기도 하고 혹은 문헌을 설국하기도 하며 때로는 낭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사관과 낭청과 같은 경우는 본시 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리 최부는 공안 상정소의 낭청을 삼았으니 청근대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공안 상정은 바로 큰일인 까닭으로 대신에게 감독하라고 명하고 최부를 낭청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제 홍문관에서 이와 같이 말하니 그것을 의정부에서 의논하게 하겠다 하였다. 이어 승정원의 전교하기라. 홍문관은 고문하는 곳이니 과연 다른 일 때문에 자주 나가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다만 공안은 큰 일이므로 만약 착오가 생긴다면 백성이 폐해를 받음이 적지 않을 것이니 사람을 가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재상 등이 스스로 그 요속을 가리고 또한 친히 그 일을 감독하니 비록 홍문관이라 하더라도 어찌 재상의 위에 있겠느냐. 이제 이와 같은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뜻을 고상하게 여겨 낭청을 욕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땅히 여러 사람이 의논을 보고서 처치하겠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홍문관에서 상소하여 박안성과 최부의 주장을 논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부가 상정소의 낭청이 되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한때의 재상들이 박안성을 위하여 최부를 마쳤다라고 하였다. 공안 상정소는 공물의 액수 따위를 심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조시로 294권 성종 25년 9월 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시로 294권 성종 95년 9월 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인수 왕대비의 탄일이다. 성조시로 294권 성종 25년 9월 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노사신은 의논하기라. 박원종은 신의 종 모제의 아들이므로 감히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윤호, 윤숙, 설순조, 남계응 등의 일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사헌부의 말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훈련은 정의 품계를 제수하는 지위는 이 앞에서는 모두 삼정을 거친 이로 하였는데 김철선은 사품으로서 승자하여 제수하였으니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차가 상당한 이가 없고 김철선의 인물이 이 자리에 합당하다면 또한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한치영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윤호는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여 처리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박원종, 윤숙 등은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하고 설순조, 남계영 등의 일은 이조에 쌓인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김철선은 비록 정품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역사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인기가 상당하니 모두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요지는 의논하기를 사람을 쓸 즈음에 재덕을 겸손한 한 점의 하자도 없는 사람을 얻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대전의 법은 진실로 마땅히 지키기를 금석과 같이 하여합니다. 그러나 행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으면 혹 임시로 변통하는 것이 예입니다. 윤호는 비록 허랑하다는 이름은 있더라도 명백한 헌구가 없고 또 제수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더구나 한백년 윤사분의 전례가 있음이겠습니까? 박원종은 추구함으로써 천전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박원종의 잘못이 아닙니다. 윤숙은 청렴하고 간결하다고 이름이 났는데 청렴 간결한 사람은 세상에 많이 얻지 못하니 작은 흠은 좋게 의논할 것이 못됩니다. 김철선, 설순조, 남계영도 또한 모두 쓸만하니 신이 임시로 변통한다고 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고 윤효선은 의논하기를 병조는 임무가 중하니 참이 참지가 모두 문신이 아니고 임시로 조치하며 혹 잘못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제 김철선은 종육품의 사축으로서 차례를 넘어서 배수하고 남계응은 종오품의 도사로서 해를 넘기지 않고 승차하여 군수를 제수하였으면 모두 외람한 조짐이 있을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많은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며 내 뜻도 이와 같다. 그 사람이 현명하다면 어찌 작업을 헤아리겠는가. 이 의논을 사헌부에 보이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국가에서 무릇 이를 의논하면 윤필상은 반드시 임금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여 상교가 윤당합니다. 라고 하고 장령 강경선은 이를 논계하다가 임금이 힐책하면 강경선은 지만합니다.
연달아 일컬으니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윤당정성과 지만장령이라 하였다. 지만은 사죄하는 말이다 하였다. 지만은 죄인이 스스로 자백할 때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말이다. 성종시로 294권 성종 25년 9월 8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한승부의 쌀이기를 무지한 사람들이 앞날을 깊이 헤아려보지도 않고 들것만한 이익을 다투어 양식을 가지고 내방을 하니 어느 겨를의 흉년에 대비하겠습니까? 또 빚을 주는 사람은 모두 부유하고 빚진 사람은 한결같이 모두 비난합니다. 바야로 죽음을 구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독촉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도록 하니 매우 가련합니다. 청간대 을사년의 예의에 의하여 강상에 관계되는 것과 ing집, 거탈 등의 조항의 정리가 절박한 일 외에는 명령가을을 기한하여 아울러 정리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저 성사는 강하여 탈취하는 이는 덮어두고 오래 끌려고 하고 약하여 강탈을 당하는 이는 빨리 결단하려고 하니 관리가 되니가 어찌 먼저 정지하도록 함이 마땅하겠는가 하였다. 승경원의 사례기를 금년은 비록 신롱하였다 하더라도 을사년과 같게는 되지 않았으니 송사를 정지하면 아마도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참교하기를. 원칙이 모두 송사를 중지하려고 하는 경우 외에는 전례에 의하여 장리하게 하라 하였다. ing집은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고 계속 남의 것을 강점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거탈은 허위 문서를 가지고 남의 것을 침탈하는 것을 말한다. 을사년은 1485년 성종 16년의 한제를 말한다. 성종시로 294년 성종 25년 성종시로 294권 성종 25년 9월 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인수 왕대비의 탄일 하례를 정지하고 도승지 김은기에게 명하여 표리를 올리게 하였는데 임금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다. 성조시로 294권 성종 25년 9월 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기영년을 훈련원에서 베풀었다. 성조시로 294권 성종 25년 9월 1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내약방 제조 윤필상 윤원로 한사문과 의원 송흠 김흥수 신보종에게 안나를 내려주고 이내 전교하기를. 인수 왕대비께서 편찮으셨을 때에 약을 올리는데 공 있는 까닭으로 상을 준다 하였다. 성조시로 294권 성종 25년 9월 1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데뷔전에서 편찮은 시자 월산 부인이 처음부터 입시하였으므로 내가 공을 갚으려고 그 소원을 물었던 바 흥복사 등의 세금 외의 역사를 면하려고 하니 그에게 왕패를 내려주라 하였다. 왕패는 임금이 군가 또는 공신에게 전지와 노비 등을 내려주거나 혹은 향리를 면역시킬 때 내려주던 서면을 말한다. 성종시로 294권 성종 25년 9월 1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량 신건이와 쌀이기를. 신이 많은 사람의 의논을 보니 윤호를 가리켜 불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불황하다는 이름을 얻고서 염치 없이 상위에 있음이 마땅하겠습니까? 지평 윤장이 경상도사였을 때 설승조가 성주 목사가 되었는데 늙어서 이를 다스리지 못한다 하여 하등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더욱 심한 데다가 황주는 번화하고 중요한 고울이니 또 설승조가 능히 감당할 것이 아닙니다. 김철선의 훈련정은 의논하는 이가 지나치다고 하니 참건대 모두 개정하소서. 정은 손주는 일찍이 본부에서 추액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사피하자 윤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가는 일체이니 만약 한번 탄핵을 받으면 의뢰 당연히 체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호는 체임할 수 없고 손주는 환차제할 만하다 하였다. 신건이 이르기를. 하관이 벌써 윤호는 불황하다고 했다면 윤호가 어찌 마땅히 안차하겠습니까? 설승조는 연로하니 외방에 서용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노사신은 김철순을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되지요. 의논을 수련하는 것은 장차 채용하려 함인데 많은 사람이 의논이 신등의 말의 옳다고 했으니 청컨대 어우러 개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호는 내 뜻이 이미 정하여졌고 설승조는 비록 연로하다고는 하나 대간과 재상에도 또한 어찌 연로하니가 없겠는가. 김철선 등도 또한 체임할 수는 없다 하였다. 신건이 이러기를.
삼공은 지위가 매우 중한데 윤호가 하관에게 논박을 받고 어찌 안차할 수 있겠습니까? 설순조는 연로한 데다가 자질이 또한 용렬하니 어찌 재상의 연로함으로써 예를 들어 논할 수 있겠습니까? 김철소는 부정으로 파직을 당하였다가 겨우 종업품을 제수하였는데 계제를 뛰어넘어 정을 제수함이 옳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로 294권 성종 25년 9월 1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김극검을 가선대부 호조 참판으로 권근을 가선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하숙부를 가정대부 행 첨지중추부사로 이의손을 선교랑 수 사관원 정원으로 삼았다. 성종시로 294권 성종 25년 9월 12일 정려 첫 번째 기사 상절사 질정관 성이안이 명나라의 서울로부터 돌아오니 전교하기를 중국 조정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 성이안이 대답하기를 달리 들은 것은 없고 다만 안마관 탁세경이 반송 소경통과 광령 총병관 이고의 집에 나아가더니 한 어린 사내 아이가 있었는데 나이는 겨우 14세였다 합니다. 그런데 탁세경을 보더니 기쁜 빛을 띠고 손을 쥐며 말하기를 나는 바로 그대 나라 사람인데 여기 온 지 벌써 6년이 되었소. 그대는 이제 돌아갑니까? 라고 하니 소경통이 꾸짖기를 어찌 외인과 말하는가? 라고 하였다 합니다. 그러자 어린 사내아이가 노하기를 우리나라 사람과 말하는데 무슨 그리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 탁세경이 이내 묻기를 너는 우리나라의 어느 지방에 있었느냐? 라고 하자 이르기를 우리는 평안도 사람이요. 라고 하였다 합니다. 누구하고 여기에 왔는가? 라고 하니 이르기를 우리 할아버지께서 먼저 이르셨다가 돌아와 또 나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잠시 후에 한 중이 나오니 동자가 가리키며 이르기를 이분이 저희의 할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곧 도로 들어가고 동자가 탁세경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황제로 배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병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또한 황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였으나 탁세경이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고가 주관을 갖춰 탁세경에게 매우 흡족하게 대접하고 이르기를 그대의 전하께서 나에게 화를 주셔서 퍽 고마우나 다만 화의 힘이 약합니다. 금년에 만약 달자가 오면 마땅히 그대의 나라에 청병하겠소라고 하였으나 탁세경은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이 길에서 말을 탄 어떤 사람을 봤는데 우리나라 말을 잘 해득하여 나는 동력이 백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어째 우리나라 말을 해득하느냐라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동령이 사람은 물릇 질병이 있으면 반드시 번국의 귀신에게 제사한다. 번국의 귀신이 어찌하여 중문의 어음을 알겠느냐. 그런 까닭을 어릴 때부터 말을 배우는 이는 번국의 말을 겸하여 배운다라고 하고 이내 신에게 묻기를 들으니 그대의 나라는 역사가 고달프고 부세가 중하여 백성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라고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그렇지가 않다. 우리나라는 백성에게 세금을 받으면 위는 손해를 보고 아래는 이익이 되게 하며 백성에게 역사를 시키면 1년에 10일이 넘지 않고 백성은 밭을 갈고 음물을 파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아니다. 우리 대국이 동령미의 사람을 대접하며 특별히 호하여 군역을 지는 사람이 있으면 한 달에 은 5전과 양미 22를 주고 집에 1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종군하면 나머지는 모두 역이 없다. 우리 숙질이 12사람이 한 집에 있으며 경작하는 것이 매우 많은데도 부세가 없고 나만이 홀로 여기 있을 뿐이다 라고 하기에 신이 이르기를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으로 요동에 와서 거주하는 이가 많다고 하던데 그러하냐? 라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그대가 어찌하여 알았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이르기를 내가 안지가 오래인데 그대는 어찌 말하지 않느냐? 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그대의 나라 사람 7인이 요동에 와서 산지가 이제 벌써 6, 7년이 되었다 라고 하였는데 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에 또 그 사람과 서로 만나 천천히 묻기를 그대가 말한 요동에 와서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남자가 몇이고 여자가 몇이냐? 라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낯빛을 바꾸며 나는 일찍이 보지 못하였고 다만 들으니 그대 나라 사람으로서 요동에 거주하려 하는 이가 있으면 요동에서 면포 일사를 준다고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전가길 내일 다시 오라 하였다. 백호는 관명이다. 원나라 때 설치했고 명이 그대로 받아들여 위소의 관으로 삼아 사병 100인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5천인의 경우는 지휘,
일천인은 선호, 100인을 백호, 50인을 총기, 10인을 속이라 불렀다. 성종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10일 정려 두 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풍촌이 이광재의 계집종 부거지, 사내종 도치, 계집종 옥매, 충천이 이근수와 물고한 소비, 대이, 종이 등이 비상으로 공주를 모살한 죄와 사내종 건불이 그 모의를 서 옥매에게서 듣고 곧바로 현고하지 않은 죄와 계집종 청옥이 그 모의를 알고서 발고하지 않고 이치의 범한 바를 신문하는 데 이르렀어야 고한 죄는 유리, 부거지, 도치, 옥매는 참부대시에 이건수는 결장 100대의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데 건불은 장 100대 이후 삼천리에 처하되 천구로서 유속하는 데에 청옥은 자수함으로써 면제받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 이극배 노사신 윤호 한치영 정문영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다. 또 승정원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김은기 한삼은 권경우 강귀손 구치권 송질은 의논하기를 이 근수는 내수사의 종으로서 면역되어 원종 공신의 바늘에 참여하고 직위를 받는 데 이르렀는데 모두 공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미와 공주를 모해하였으니 죽어도 용납되지 못할 죄입니다. 그러나 율문에 노비와 고공인으로서 가장과 가장의 기복친을 모살한 자는 죄가 자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근수는 공주에게 있어 간호가 아니며 또한 고공도 아니라면 이 율문으로서 결단할 수 없습니다. 또 공주는 예종 대왕의 기복친이고 전하에게도 또한 기복친이며 이 근수는 본디 내수사의 종이면 노비가 옛가장과 기복친을 모살한 율문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비로서 옛가장을 모살한 자는 죄는 죽는 데 이르지 않는데 하물며 기복친이겠습니까? 청근대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근수는 본디 내수사의 종이면서 공주를 모해하였다. 그리고 이근수가 실제로 주장하였으니 통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장 100대의 정가사변시키려고 하니 어떠하냐. 그것을 앞에 의논한 재상과 승정원에 물어보라 하였다. 승정원의 사례기를 비록 작은 죄라도 오히려 정가사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구나 이 근수가 범한 것은 매우 큰 것이겠습니까? 상교가 옳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마땅히 여러 재상의 의논을 보고 처리하겠다 하니 이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 근수의 죄는 그 정상을 추구한다면 비록 율문 외의 율법으로서 처벌하더라도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문은 정조가 있으니 임시로 가감하면 예사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이급의 노사신 윤호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상교에 의하소서 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죄가 경한 이도 오히려 정가 사변하여 변방을 채우는데 하물며 죄가 무거움이 이 근수와 같은 자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이급배 등의 의논을 따르고 나머지를 모두 율문에 의하였다. 성조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1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온 하위 야인 김주성가가 어모 대호군으로 상호군에 승급함이 마땅하였는데 병조판서 성준이 아뢰기를 상호군이 비록 대호군보다 높으나 김주성가는 여러 번 변경을 보고하여 자목 공로가 있는데다 이제 또 영안도의 후문으로부터 괴롭고 고생스럽게 왔으니 차설을 뛰어넘어 재배하여 위로함이 마땅하고 작업을 줬는데 구애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것을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윤필상 이익급배는 의논하기를 그를 고고 대우하는데 작업을 쫓을 수는 없습니다. 김주성가는 공이 있어 상을 줄 만합니다. 신은 당상직을 제수하여서 그 뒤를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김주성가는 변경을 보고한 공로가 있으니 비록 당상관을 제수하더라도 또한 옳을 것입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청컨대 병조에서 아랜 대로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필상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1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상정 김자원의 하라기를 합천군 이존명이 병들어 누운 지 50일이 되었습니다. 하니 명하여 녹봉을 정지하였다. 이존명이 함혐하여 김자원을 헌구 6조목을 조진하여 내시부에게 바치기를 일 지난날에 방직이 중손이 자의를 얻어
팔려고 하기에 제가 무기를 어느 곳에서 얻었느냐. 이것은 반드시 내관의 집에서 간부의 옷을 빼앗은 것을 잘못 싸서 보낸 것이다 라고 하였더니 중손이 이르기를 김자원의 좌철에서 얻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르기를 들으니 송침교 가희에 내관의 아내로서 잉태한 이가 있다라고 하였더니 김자원이 이 때문에 저에게 원망이 있습니다. 1. 김자원은 석장의 아들로서 지위가 당상에 이르렀는데 일가부치를 돌보지 않고 여러모로 경영하고 구하여 그 나주성 안팎의 집은 모두 본주에서 지었습니다. 3. 지난 여름에 어미가 앓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가를 받아 고향에 돌아갔는데 사실은 곡식을 운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 백관의 대가는 아들, 사위, 아우, 조카 외에는 제수할 수 없다고 이미 그 법이 있는데도 바로 양동생 장수문에게 제수하였습니다. 5. 허중부는 세조조로부터 시위하였는데 그 아비가 홍주 관노이기 때문에 단지 액정서, 상림원 등의 직책만을 제수하고 내시직에는 제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자원은 석장의 아들인데 지위가 당상에 이르렀으며 소인으로서 인장을 이품의 아문에서 권장합니다. 6. 김자원이 내자씨의 계집종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처족이 권례의 각 색장에 많이 소속되어 그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옛날의 고역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르기를 뜬 구름이 해를 가리운다라고 하면 바로 이를 이름입니다. 성명한 때 외신으로서 승전의 중임을 삼으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 존명을 불러 조목조목 힐문하고 전교하기를 나주성 내의 집과 어미의 병을 사칭한 일은 간사에게 하사에 물어보고 뜬구름이 해를 가린다 말은 지극히 불공하니 상부에 내려 조율하여 아래라 하였다. 석장은 돗자리를 짜는 장인을 말한다. 성조실록 294권 성종 25년 9월 14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이극배가 상장하기를 신은 6월부터 병을 얻었는데 7일 8월을 지나 9월에 이르렀어야 병세가 비록 덜하여졌으나 음식을 줄였기 때문에 원기가 약하여져 바늘을 따라 나가고 물러가기가 진실로 어려우니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직책을 가하고 명하시어 안심하고 조리하게 하소서하니 윤허하지 않고 비답하기를 군신은 일체이니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두토히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지방과 나라는 기쁨을 같이 하이하는 것이니 어찌 거치의 의리를 생각하지 않는가. 더구나 기구는 더욱 있고 없는 데 관계됨이 있다. 생각한데 경은 명망이 무거운 중신으로 어떤가는 큰 공훈과 큰 덕이 있으며 전대의 역사하여 훈로를 일찍이 나타냈고 과인을 보필하는 데 미쳐서는 진실로 의리함이 많아 다시 공태의 자리를 밟아 오래도록 진신의 반열을 거느렸다. 바야로 노성함을 우러러 보며 들에 있는 봉의 울음을 듣기를 바랐는데 잠깐 대단치 않은 병에 걸려 어찌 갑자기 관직을 사직하는 봉장을 올려 바쁘게 소부에 돌아가기를 고하여 주성의 도움이 없음을 본받는가. 나이가 더욱 많으며 덕이 더욱 높아 백성이 모두 바라보니 술은 누룩으로 빚고 국은 매실로 만든다. 내가 너의 도움을 어기겠는가. 마땅히 서로 기다리는 도리를 다하여 무강한 아름다움을 비승하며 굳이 사직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 직위를 힘써 편안히 하라 하였다. 거취는 관도를 물러남과 관도에 났습니다. 전하의 일신의 진퇴를 말한다. 성종실록 295권 4권 성종 25년 9월 1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사직 박수련이 상언하여 아비 박안성을 하소연하기를 이달 초 6일에 보덕 이거와 서로 만나 담화하다가 신의 아비가 탄핵을 당한 일에 미치니 이거가 신에게 이르기를 지난번에 한 조관이 나에게 이르기를 지금 집이가 결혼이 있으니 너가 반드시 되라. 만약 되거든 모름지기 전라도의 양전의 위착된 일을 아뢰어라. 만일 그 말에 근원을 묻고도 나를 가리켜서 대답하라고 한 이가 있었다라고 하기에 신이 그의 이름을 물었더니 이거가 대답하지 않고 바로 이르기를 듣건대 나주 해남의 두 고을이 많이 착오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하냐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르기를 알지 못한다.
다만 전라도의 사람은 바로 홍문관을 한 자가 아니냐. 최부도 또한 전라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였더니 이그가 이르기를 그렇다 이는 바로 나주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혼자 생각하건대 지비가 개사할 때에 곁으로부터 증가할리는 반드시 시종하는 관원이고 시종관도 또한 마땅히 스스로 아래고서 이그를 끌어대 먼저 발사를 하게 하려고 하니 신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소문 안에 마음대로 이유를 붙여 정리에 지나친 말이 있습니다. 한두 번 일고 여덟 번 일고 여덟 번 한다고 이른다는 것은 분명히 통례인데도 반사살의 5등형을 만들어 타량하였다고 이르고 명백한 문적이 있는데도 억지로 감하였다고 일컬었으며 남는 수량이 여러 도와 다르지 않는데도 지나치게 남았다고 하여 민적이니 부국한다는 이름을 팔았다느니 하여 가사도에 비교하는 데 이르렀으니 바로 사실이 없는 이로서 큰 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된 마음에 몹시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이를 내리니 사헌부에서 바로 아뢰기를 지금 분간하고 있으니 박수련이 호소한 것을 청구대 청리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박안성이 만약 억지로 전형을 감하였다면 진실로 잘못이다. 조관이 자기 전지가 지나치게 남는데 노와의 혐의를 품고 말하였다면 또한 사헌부에서 세밀히 분간하지 못할 것이 아닌데 법년이 청리하지 말라고 청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다 아뢰기를 최부가 경영관으로서 진실로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진실로 직접 아뢰는 것이 마땅한데 부당하게도 사살의 이거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안성은 더욱 그럽니다. 이제 이 말이 있는 것은 바로 최부를 해하려 함입니다. 사람의 과실을 말하자 그 사람이 도리어 말한 이의 흠을 꼬집어 말하는 것은 바로 중상하려는 것이니 마침내 풍속을 이룰 것입니다. 요사이 이존명과 김자원 등의 일은 사체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았으니 좋게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박안성은 이치를 아는 대신으로서 또한 이 습관을 면하지 못하였으니 옳겠습니까? 사헌부를 맡은 자는 마땅히 그 시비를 분별하여 그 그릇된 것을 밝혀 취죄함이 옳은데도 의뢰 지금 분간하고 있습니다. 고 법년이 논계하였으니 사헌부도 또한 잘못입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박안성은 그를 지나치게 그릇됨을 꾸몄고 그 아들로 하여금 상서하게 하여 발언하게 한 일을 지적하여 함해하려고 도모했으니 대신의 도리가 쓸어내어 없앤 듯하다 하였다. 가사도는 송나라 때의 권신이다. 젊어서 무리한으로 지내었으나 누이가 이종의 기비가 되자 우승상이 되었고 원나라 침입 때에는 할지 납해하여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도종이 즉위하자 태사 평장군 국사로 권력을 장악했다. 정사를 돌보지 않고 여색과 유희에 빠졌는데 원병이 침입하자 양주로 달아났다가 진의중의 상수로 자천되고 정호신에게 잡혀서 죽었다.